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순천 묻지마 흉기 살해범 박태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해야 한다며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규명할 블랙박스 비행기록 장치에 대해 자료 추출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 인구 늘리기 핵심 사업인 만원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 비행기록 장치가 미국에서 자료 추출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즉 NTSB로 옮겨진 비행기록 장치의 자료 추출 준비를 마치고 현지 시간 8일 저녁 6시부터 자료 추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음성기록 장치는 자료 추출을 마쳤고 비행기록 장치는 자료 저장 유닛과 전원 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단자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조사단이 미국으로 옮겨 추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를 온전히 마무리하고 사고 현장 수습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는 9일 무안공항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장례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며 무안공항에 마련된 쉘터 역시 철거한 게 아니라 방역과 방한 등 재정비를 위한 조치였고 일부 유족들은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사고조사보다는 장례식과 유족 전체 회의, 다음 달로 예정된 위령제에 집중하고 장례 절차의 온전한 마무리, 유류품과 희생자의 흔적 등 한 점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대표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장례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니까 장례식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조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간이 많고 충분히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에 장례식 부분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피의자 1명을 검거했습니다. 전남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9일 현재 명예훼손글 305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 조치했고 최근 접수된 1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액수보다 낮은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9일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김문수 국회의원.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보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듯한 내용을 암시하는 글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경선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 의원은 재판장을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에 한치 어긋나는 일 없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했고 위법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미흡한 게 많다고 경찰로 다시 또 넘겼다고 그런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죄가 없는 쪽으로 많이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만큼 더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국민의 뜻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더 철저하게 국민들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심야 시간대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9일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레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유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죄 결과가 매우 중대하며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했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적다고 표현하며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마토성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마토성 왕이잖아. 너무 답답하고 찢어집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인데요. 전남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제공하는 만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원 주거 정책을 통해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50년 전 12만 명의 인구수를 기록했지만 현재 3만 명도 채 안 되는 진도군. 남은 청년 인구마저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어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진도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전남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만원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만원주택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지금은 허허 벌판에 불과하지만 이곳에는 60세대 규모의 주택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5층 규모의 건물 2동이 각각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될 예정. 진도군은 오는 2026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원주택은 월 만원의 임대료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주거정책입니다. 월 만원씩만 뭐다니까 주거비용으로부터 이 해결이 되니까 청년들이 진도에 정착하기가 쉽고 또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그 뒷받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인구 소멸이나 저희들 인구 정책 유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전남에서는 진도를 비롯해 신안, 고흥 등 여러 지자체들이 만원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2035년까지 1000호를 계획 중인 가운데 올해는 약 200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연내 착공을 해서 이번 중순경에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지난 2023년 만원주택 100세대를 모집한 결과 타 지역 주민 49세대가 선정돼 인구 유입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주 사이 독감 환자 수도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소아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급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이비인후과. 진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환자들이 대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병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고열과 기침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들입니다. 목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해서 혹시 독감일까 싶어서 미리 검사하려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주말에 모이는데 혹시나 가족들한테 전염될까 봐 미리 검사하고 치료받으려고.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건 지난달 20일. 확산세는 심각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인구 1000명당 3.9명이던 독감 의심 환자는 8주 연속 증가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7.3명이던 의심 환자는 마지막 주엔 73.9명으로 한 달 새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집단 생활이 많은 7살에서 18살 소아 청소년에 이어 사회생활을 하는 19살에서 49살로 확산한 뒤 지금은 전 연령이 콜록이는 셈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A형 독감이 유행하며 확산이 빨랐는데 증상은 비슷하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RS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열, 몸살, 기침, 콧물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RS까지 만약에 같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족끼리라도 조금 마스크나 이런 거를 하거나 식사나 이런 시간도 조금 달리 한다든지.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2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아 면역력을 높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도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합동으로 진행하며 재래시장과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합니다. 단속 대상은 과일과 채소, 산채류, 가공품, 선물용품 등 명절 성수품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수지 준설 사업 대상에 전남은 39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남은 영광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 7곳, 해남 6곳, 나주 5곳, 장성 3곳을 비롯해 순천과 고흥, 진도는 각각 2곳, 곡성, 보성, 화순, 한평은 각각 1곳씩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퇴적토 제거로 저수지에 물그릇을 키워 안정적인 영농급수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포시가 대학 부지 일부를 목포고와 목포여고 통합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4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이어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에는 지적확정 측량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목포시는 오감대학 부지 전체 면적 19만 6,700여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3만 3천 제곱미터를 대학 부지에서 고등학교 부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통합고등학교는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32개 학급 규모의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